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캐프터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내일 있을 설날 떡국잔치와 푸드뱅크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1월 22일 이번 주 일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내일 한인회에서 설날 잔치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LA 전역에서 무장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는 2인조 권총 강도가 트럭을 강탈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데이브맨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이 오늘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케이티 포터 의원의 연방 상원 출마로 공석이 된 오렌지 카운티 47지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백악관이 한국어 등 아텍의 언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아텍의 형평성 정의 기회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LA 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대량 구매한 손소독제 270만 달러어치를 폐기하기로 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17만 명을 감원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제 직원 1만 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헬기가 주택가로 추락해 내무부 장관 등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캐프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팬데믹 기간 늘어난 무장강도 사건 급증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LA에서는 하루 8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일어나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격 사건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 권총 강도가 트럭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전역에서 총기 무장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도 총격 사건과 무장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에서 60대 한인이 대낮에 총격 사망한 데 이어 지난주에도 한인타운에서 2명이 총에 맞아 부상당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어제는 한인타운에서 2인조 무장 강도가 트럭을 강탈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경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바드와 아라파우 스트릿에서 2인조 권총 강도가 트럭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트럭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었으나 무장 강도들은 운전자를 권총으로 위협한 뒤 트럭과 현금을 강탈해 갔습니다.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시 전역에서 최근 무장 강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LA 경찰국 범죄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LA 경찰국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A에서는 2,780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하루 평균 8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9,228건 중 30.1%가 무장강도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강도 사건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데이브맨 주 상원 의원이 오늘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등이 포함된 47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케이티 포터 의원의 연방 상원 출마를 결정해 이 지역구가 공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오늘 이메일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47지구 케이다 포토 연방 하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확정함에 따라 공석이 되는 47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의 출마를 확정한 KT 포터 현 연방 하원의원은 데이브 민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주민 우선이라는 초점을 잃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총기, 증오범죄, 경제, 여성 권리, 환경 등 주민들이 직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데이브 민 의원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KT 포터 현 의원은 공식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포터 의원은 데이브 민 의원이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미국의 진지민 인물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포터 의원은 민 의원이 지난 금융위기 당시 주민 경제 안정화에 힘썼으며 정계 진출 이후에도 페어그라운드 총기 판매 금지와 총기 쇼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 통과를 이끌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스몰 비즈니스에 전달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지율을 설명했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 힘썼던 KT 포터 의원이 업적을 개성하겠다며 공식 지지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포터 의원의 상원 출마를 공석이 된 47지구는 어바인과 코스타 메사,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라구나 힐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데이브 민 의원의 주 상원 47지구와 80% 이상 지역구가 겹쳐 민 의원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카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등 아텍의 언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백악관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텍의 형평성 정의 기회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32개 연방정부 기관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32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아텍의 평등정의 기회 증진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어 등 아텍의 언어 서비스 확대와 증오범죄 대응, 고용기회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이 발표한 전략 문서에는 아텍의 미국인들에 대한 형평성과 정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부처별 행동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 14031에 근거해 지난 2년간 연방법무부 등 32개 연방정부 기관이 아텍의 주민들의 형평성과 정의기회 증진을 위해 펼쳐온 노력을 정리하고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텍의 주민들을 위한 전략적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 등 아텍의 언어 서비스를 확대해 아텍의 주민들의 정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연방법무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언어 접근성 서비스 확대 정책이 포함됐고 연방식품의약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사이트 운영도 들어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32개 연방부처별로 시행된 관련 조치를 총망라해 미국의 국가전략으로 집대성해 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문서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연방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등 24개 아텍의 언어로 제작된 증오범죄 신고요령 웹페이지를 소개했습니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텍을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을 재차 강조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 급증한 아텍의 대상 증오범죄와 이에 따른 아텍의 커뮤니티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텍의 대상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5월 행정명령 14031을 발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아텍에 대한 증오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 행정명령을 통해 언어 장벽으로 정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아텍의 주민들을 위해 언어 접근 서비스 강화, 고용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을 32개 연방정부 기관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린이었습니다. 네,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오는 2075년까지 음식물을 포함한 유기물 쓰레기를 75% 이상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신청하면 음식물 분리 수거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LA시는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유기물 쓰레기 분리배출법 SB 1383에 따라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물 처리 프로그램 Organics Recycling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은 음식물 쓰레기와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가든 쓰레기 등을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녹색 쓰레기통은 따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할 예정입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어 재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A시와 캘리포니아는 2075년까지 유기물 쓰레기 75%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수거해 갈 수 있는 대형 쓰레기통과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쓰레기통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SB 1383 주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장에게 하루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정부들이 실제 이 법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여서 LA시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엄청난 예산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풀리면서 눈먼 예산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LA 교육부가 팬데믹 기간 대량 구입했다 방치해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손소독제 270만 달러 어치를 폐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찍어낸 소위 코로나 달러로 받아낸 눈먼 예산들이 펑펑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은 LAUSD가 손소독제를 정확한 계산 없이 과도하게 구매해 무려 280만 달러어치의 손소독제를 폐기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교육부가 사들인 수백만 개의 손소독제가 사용도 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동안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손소독제를 폐기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LAUSD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8, 9월 81,262개의 손소독제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32만 5천 갤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으로 손소독제를 보관할 창고 비용에만 18,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년간 12만 3천 갤런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유통기한이 만료됐으며 결국 지난달 이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손소독제 구입비는 140만 달러에 달하며 폐기 비용이 140만 달러에 달해 280만 달러를 낭비된 것입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한 기관들도 많은데 교육부가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계획 예산 집행을 질타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대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 17만 명을 감원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늘 직원 1만 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차츰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 대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지난해 17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감원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직원 1만 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직원 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비용 구조와 수익,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인원 조정을 시행한다며 올해 12월 말까지 1만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건 실적 부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닙니다. 아마존은 올해 들어 1만 8천 명 규모의 감원 방침을 발표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헬스케어 부문 계열사인 벨렐리에서 직원 15%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직원의 13%를 감축했습니다. 1980년대 락스타들처럼 돈을 펑펑 써대는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카플런 뉴스 잘 뵙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오늘 헬기가 추락해 내무장관 등 18명이 숨졌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던 정부 인사들과 헬기가 추락한 주택가 어린이 등이 숨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최고 지도부가 타고 있는 헬기가 추락해 장관 등 18명이 사망했습니다. 키예프 교회 주택가에 현지 시간 18일 오전 10시 장관 등 내무부 최고 지도부가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추락했습니다. 국가 비상청 소속인 이 헬기에는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부장관과 차관 등 내무부 최고위층 3명을 포함해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자가 18명이 된 것은 헬기가 유치원과 아파트가 있는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지상에서 어린이 3명 등 9명의 주민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및 유아원 교사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가 29명 보고된 가운데 이 중 15명이 아동이었습니다. 이날 내무장관 등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지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헬기가 사고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타겟이 되어 포격이나 로켓탄에 맞은 것인지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 때 이란제 드론이 날아오기도 했으나 러시아군의 직접 공격은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나스티르스키 내무장관 사망은 이날로 329일째가 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사망한 우크라이나 최고위 인사 사망으로 기록됩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한인회에서 설날 떡국잔치가 열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푸짐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지만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찍 나오셔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한인회에서 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설날 떡국과 함께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수요일 캡파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